낯선 말레이시아 땅에 아이 둘을 데리고 발을 내디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한 학기를 마무리했고 아이들은 어느새 두 번째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치열하게 살면서 나름 철저하게 유학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지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하루하루 부대끼다 보니 아, 이건 크게 고민할 게 아니었구나. 혹은 이건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생한 깨달음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4개월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다시 준비 단계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하고 싶은 3가지 실전 가이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학원에서도 말해줄 수 없는 실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시다면 딱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영상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참고하시면 훨씬 더 명확한 지도가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엄마가 유학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는 영어 실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처음 왔을 땐 조급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영어 보충반인 EAL에 있는데 이러다 정규 수업은 언제 모두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 학교의 EAL 반은 정규 수업 시간에 일부 과목 수업을 빠지고 진행하거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한국 컨텐츠만 보고 싶어 하는데 이래도 이 멀리까지 조기 유학을 떠나온 의미가 있나? 매일 밤 이런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첫째를 가만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서툰 영어지만 외국인 친구들 틈에서 공을 달라고 소리치고 나름대로 팀에 섞여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어쩌면 치열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그 속도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책찍질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어른인 우리도 하루 종일 영어로만 소통하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해서 조급한 마음을 한 줌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기 유학을 경험한 엄마가 드리는 핵심 팁이 있어요. 국제학교는 영어를 배우러 가는 영어학원이 아니라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곳이에요. 물론 영어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더 즐기게 하려면 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아카데믹한 영어의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면 훨씬 아이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 숙제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부족한 문법이나 에세이 작성 실력은 현지 학원이나 튜션 등을 통해 조금씩 채워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더라고요. 엄마가 조급하다고 조급한 만큼 아이 영어가 확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엄마는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아이의 입을 떼게 만드는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사실을 최근 아이를 통해서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선택에 관한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국제학교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선택지가 정말 넓죠. 영국식, 미국식, 캐나다식. 그중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 영국식 학제를 따르는 국제학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영국식을 선택하시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학교를 고를 때 대개는 티어를 먼저 보실 거예요. 탑티어 명문 학교일수록 학비가 비싸고 원어민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무조건 비싸고 좋은 학교가 내 아이에게도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이의 영어 실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제학교의 명성은 입시 결과와 연결이 되는데 아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탑티어 학교를 간다고 좋은 입시 결과로 이어지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주변 아이들의 수준과 너무 격차가 나면 아이는 수업 시간에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 예산은 한정적이잖아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하려면 학교의 이름값보다 우리 아이의 기질과 학교가 주는 케어 시스템을 먼저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적극적인가? 소심한가? 학교의 EAL 프로그램은 얼마나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팔로우업을 해주는가? 한국인 비율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에는 적절한가? 너무 없으면 고립될 수 있고 너무 많으면 영어가 안 늘 수 있어요. 국제학교를 보내려고 하신다면
학교 건물이나 브랜드 대신 이 학교가 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의 장점을 얼마나 잘 살려줄 수 있는지를 1순위로 볼 것 같아요. 학교의 네임밸류는 엄마의 만족일지 모르지만 아이가 매일 부대끼는 교실의 온도는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아이를 살펴봐 주세요. 아이에게 맞는 학교는 분명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유학을 준비하는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엄마의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라는 낯선 땅까지 큰 결심을 하고 온 이유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이겠죠. 저 역시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내보니 한 가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엄마의 24시간이 온전히 아이의 스케줄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오히려 엄마의 멘탈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오긴 왔지만 과연 아이만을 위해서 떠나온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학교를 보낸 뒤에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누구는 벌써 입이 트였다더라 라는 카더라 통신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를 더 다그치게 되고 불안함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위해서 유학을 선택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엄마의 희생으로만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할 일과 즐거움을 찾으시면 좋아요. 그게 무언가를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일이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운동이나 공부든 혹은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본인의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해 보일 때 아이들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받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여유로워야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느린 성장을 너그럽게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디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나라는 사람을 잃지 마세요. 엄마의 인생이 알차고 행복할 때 비로소 우리 가족의 유학생활도 비어있지 않은 진짜 성공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학은 아이만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엄마인 저도 함께 성숙해가는 소중한 과정이더라고요. 결국 조기 유학이라는 긴 여정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아이와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더라고요.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한 지금 저는 첫 번째 학기의 조급함보다는 비로소 힘을 조금 빼고 긴장을 좀 덜하게 되었고 아이의 웃음소리, 이야기와 저 자신의 마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말레이시아 유학을 준비하는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신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아이 성향에 딱 맞는 학교는 어디일지, 현지에 사는 엄마가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과 정착 팁은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와서 부딪혀본 제 경험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도전이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현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